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28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드디어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유, 한 주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너무 좋죠. 예, 금요일. 오늘은 뭐 시장이 올라도 좋고, 내리면 조금 좋고, 예, 그런 금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약간 정신을 못 차려서 버벅버벅을 많이 했더니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께 혼났어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그거 얼굴을 들 수 있겠니? 그래서 오늘 얼굴 제대로 들기 위해서 정신을 조금 더 차리고 왔습니다. 자, 금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밤사이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미국 대선 토론이 예정돼 있죠. 우리나라 시각으로 10시입니다. 이 10시에는 3프로TV에서 오늘 이제 100년의 아침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 건강도 중요하지만 실제 건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건강 다 잃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예, 그래서 건강 관련한 저희 컨텐츠 또 주마다 한 번씩 보내드리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아마 그때도 이주호 기자도 함께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외국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조금 이제 한 3분 정도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하시면 잠시 후에 10시에 접속하셔서 미국 대선 토론 지금 CNN에서 방송하는데 동시 통역 좀 해주세요. 요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열심히 꾸려봤습니다.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밤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 웹툰이 또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죠. 관련한 이야기 과연 준비를 했을란가 모르겠는데 준비 안 했으면 저희가 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는 금요일이니까 또 이분과 함께합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또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 요목조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거의 보호색이네요. 뒤에 우리 메리츠증권 슈퍼 365와 예. 함께하기로 했어요. 혹시 메리츠증권하고? 아니요. 아니에요? 네, 성 전혀. 좋으시네요. 원하세요? 함께 하고 싶은데. 네, 원하세요? 한번 아직은 한 말씀 하세요. 그럼 메리츠증권 우리 회장님께. 회장님께요. 네, 회장님께요. 이왕하려면. 어. 네.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거들먹거리면서. 미국 스타일이에요? 미국 스타일. 발 안 올린 게 다행이죠. 네. 이렇게 팔짱 안 끼게 날 다행이죠. 데려가. 예. 원하면 날 데려가. 약간 예. 이런 이제 미국 스타일로. 예. 슈퍼 열심히 360 하겠습니다. 좋은 네. 계좌입니다. 네. 여러분 연에 저렇게 4%짜리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계좌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와 정말 오래 함께하는 또 우리 주님입니다. 광고주님 사랑합니다. 예. 자, 월가의 뉴스레터 오늘 예. 제대로 본 적 없어요? 예. 지금 한번 제대로 보세요. 그러니까요. 예수금도 불려지는 슈퍼 365. 저 연 4.45%. 연 4.45%. 저게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남는 거 없어요. 예, 함께 하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미국 대선 예정돼 있기 대선이 아니고 대선 토론 예정돼 토론이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제목을 그에 걸맞게 딱 준비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오늘 뭐 가장 큰 이슈는 물론 PC도 있지만, 네. 예, 우리는 또 오늘 밤. PC를 봐야겠지만, 지금 2024년 미 대선 토론회, 2020년 이후로 또 첫 토론회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말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많은 이슈가 있는 것이 두 분 다 너무 고령이 아니냐. 네. 예, 이거 뭐 토론이 되겠는가. 뭐 중간에 뭐 들어가는 쓰러지는 거 거 아니냐. 아니냐. 예, 쓰러지는 거 아니냐. 뭐. 실려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왜냐면 여러 가지 행사에서 뭐 많은 이제 건강 이상설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도 아마 이번 토론회 때 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미 대선 토론회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시나리오를 다 정해서 좀 진행이 되겠지만요. 과연 오늘 서서 할까요? 앉아서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좀 서서 하시면 90분이고 보통은 서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 근데 쓰러지실까 봐. 모르겠어요. 녹화는 아니잖아요. 네? 생방송이잖아요. 생방이죠. 그러니까요. 예, 인생은 생방송, 대선 토론도 생방송. 네. 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 오늘 뭐 이슈는 지금 미 대선 토론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9시 반에 또 PC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뭐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회 보면서 네. PC 발표도 보고, 그렇죠. 네, 이렇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도 월급으로 집을 못 산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나왔는데 K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아직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살아생전에 집을 산다는 꿈을 아예 안 꾸면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예. 요즘에 이제 젊은 MZ. 세대. 그러니까 MZ 저도 MZ. MZ 끝자락 겨우 잡고 있거든요. 예.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네. 거의 지금 젊은 친구들은 아예 야 지금 돈을 모아도 내가 왜 모아? 어차피 집도 못 사는데. 예. 참 그렇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공매도가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과열이 됐구나. 아니다. 이제 앞으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이에 대한 미국 증시 자체가 약간 취약성을 더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데이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연준 위원들 연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연설에 대한 정리 제가 또 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사실 실적 발표 어제 제가 애프터마켓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많은 매체를 통해서 아마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월가의 평가가 또 어떠했는가? 네. 또 월가에서는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지금 두고 있는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마이크론에 대한 기업도 기업이지만 올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꼭 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를 보고 같이 또 보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떠한 평가를 내놨는지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을 했죠. 네. 그래서 오늘 소폭도 상승을 했는데 와. 장중에는 14% 가까운 폭등을 초반에. 보여줬다가 그래서 $24까지 올라갔다가 일부 또 이제 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조정을 줬습니다만 모르겠어요. 나 왜 네이버 웹툰 보세요? 네이버 웹툰 옛날에 봤어요. 옛날에 뭐 보셨어요? 그 노치마 정신줄인가 그것도 보고 네. 조석님의 만화 몰라요? 몰라요. 마음의 소리. 그때 그러니까 제가 사회초년생 때 나왔던 직장인들이라면 필수로 봐야 되는 그런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보고 그 뭐 있잖아요. 그 무슨 유미의 세포들. 유미의 세포들. 네, 그것도 보고 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는 사실 안 봤어요. 저는 최근에 유일하게 어느 정도 좀 기억나는 게 비질란테라는 뭐 어떤 유예요? 웹툰이 있는데 네. 복수를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을 내가 정의로 복수를 하겠다. 우리 박 팀장님 그렇게 현생에서 복수를 못해가지고 웹툰이라도. 네. 근데 이제 그게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미의 세포들도 결국 드라마로 나오고 조석 씨 그것도 뭐 영화로 뭐 나오지 않았나? 웹 드라마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았나? 어쨌든 이제 그래서 많이 나오죠. 네, 그런 웹툰이 드디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그 조석 씨가 옆에서 사인회를 했대요. 네, 조석 그 만화 그린 조석 씨가 나스닥 상장. 네, 마음의 소리 그 뉴욕 가가지고 그래요? 네, 상장한테 그 사인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주는 조석님.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사실 네이버 웹툰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가서 또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지수. 증시 대표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아마존이 이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자, 오늘도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경신해 나가고 있다. 네. 엔비디아가 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0.09%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3% 상승했고, S&P 500은 0.09% 상승했고요. 거의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또 끌어올렸어요. 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이제 드디어. 왔죠. 어깨 필 날이 왔습니다. 이제 슬슬. 자, 러셀 2000 지수 1%대 넘게 폭등했습니다. 뭘 폭등이에요? 저 마지막에 장대양봉 저거 우리 박 팀장님이 저거 만든 거죠? 예, 제가 샀죠, 조금. 네. 자, 그래서 러셀 2000 지수가 이제야 빛을 보나 이러한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설레발의 금물입니다. 네. 자, 맵을 보죠. 섹터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엔비디아와 아마존으로 좀 극명하게 좀 나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기업들, 특히나 예를 들면은 가치주라고 우리가 좀 소위 얘기하는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들은 큰 변동성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 2%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1.9% 하락을 했습니다. 부분별로 해서 팔로알토나 포티넷 이러한 기업들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업들 몇몇 클라우드 기업들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기업별 소식으로 제가 전달해드리겠지만은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와 유가도 빠르게 보게 되면 여전히 PC 발표를 앞두고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2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변동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81달러, 거의 82달러까지 다시 또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악재 때문에 다시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여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러한 키워드는 아마 올해 여름 내내 아마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별 소식 먼저 실적 발표한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이게 네. 이제 저도 미국 가면 항상 들러요. 약을 사오거든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네. 또 이 약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두통약이나 뭐 감기약 뭐 이런 거를 사오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예,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부정적 가이던스에 주가가 마이너스 24%대 급락을 했다. 이게 뭐 물론 이제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는 뭐 과거에서도 뭐 여러 좀 이야기도 있었죠. 예, 그래서 지속적인 좀 실적이 안 좋은 상황 계속 뭐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구조조정을 위해서 실적이 저조한 매장을 폐쇄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전달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CBS는 옆에 있다가 또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바이스입니다. 리바이스는 시장 예상치 또 하회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 마이너스 17%대 하락을 했고요. 사실 뭐 매출만 보게 되면 예상치가 14억 5천만 달러인데 요번에 발표한 매출이 14억 4천만 달러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억울하다. 미스했죠. 예, 근데 이제 1,000만 달러 미스했는데 주가가 너무 큰 폭의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가이던스가 조금만 안 좋아도 마이크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마이크론 실적 너무 좋았거든요. 네. 네, 근데 가이던스도 괜찮았어요. 사실 가이던스를 벗어난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실망스럽다. 네, AI 시대에 너는 뭐 하고 있니? 뭐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7%대 하락을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또 가이던스가 좋지 않으면 또 더군다나 또 빅테크의 쏠림 현상 너무나 과열되어 있는 거 아니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힘센 헐스 헬스케어입니다. 아마 과거 제가 지난달인가요? 맞아요.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얘기 많이 했었죠. 이때 체중 감량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라고 해서 뭐 노보노디스크와 또는 일라이릴리와 경쟁을 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헌터북 미디어가요, 이 회사의 체중 감량 약품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점에 제시한 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0%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헌터북이라는 이 회사의 계열사 중에 하나가 네. 헌터브룩 캐피탈 헤지펀드 운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운용사가 이 힘센 헐스 헬스케어의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그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매도 포지션을 쥐고 네. 그 다음에 안 좋은 보고서를 발표하니까 그 주가 조작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약간 좀 이슈가 되고 미국은 있는. 또 이런 거 굉장히 또 예민하죠. 예민하죠. 정말 예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기업입니다. 아마 이번에 데이터 센터 붐을 또 타고 가는 그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그래서 시티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주가가 4%대 상승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330달러에서 385달러까지 50달러를 또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도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AI 네트워킹 시장에서 이더넷 점유율 증가로 수익 성장이 기대된다. 자, 이러한 이유로 또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블랙베리입니다. 네, 뭐 언제적 블랙베리인지 모르겠지만 자, 최근에 블랙베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 주가 10%대 상승했고요. 매출은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자체는 좀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예상치는 상회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련 사이버 보안 기업인 G스케일러 5% 상승했고요. 팔로알토가 또 5% 상승했고 포티넷이 또 3% 상승하는 전반적인 섹터가 또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또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치폴레입니다. 50대 1 주식 분할을 했죠. 주식 분할을 했는데 그날은 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주식 분할한 날은. 그 다음 날부터 또 조정을 줘요. 큰 폭으로 조정을 주다 보니까 오늘도 또 5%대 추가 하락을
지속적으로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기울기를 보게 되면 그냥 확 꺾였습니다. 또 50대 1 주식 분할하게 되면서 자, 이런 모습을 또 치폴레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기업별 소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의 데이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이제 월급으로 집 못 사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다라는 건데 연간 뭐 평균 얼마 정도의 급여를 예를 든 거예요? 네, 일단은 먼저 화면 한번 보시면 네. 참 이게 이게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집을 좀 이제 우리가 이제 뭐해서 가계부 이제 우리가 인컴 수입이죠. 수입 말이 안 나오네. 말을 가구 소득, 네. 소득. 예. 가구 소득이 이제 평균치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까만색이에요. 네. 까만색인데 이 주황색이 집값입니다. 집값.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소득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그냥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황색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지금 수입보다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네. 이제 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목에 Homes are unaffordable이가 돼 있는데 이게 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집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근데 이제 수치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 중간 가격대, 그러니까 중간 미디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연간 소득은 약 11만 5천 달러.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간 가족 소득 자체가 7만 5천 달러로 필요한 금액보다 무려 4만 달러 더 든다라는 네. 거죠. 예,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주택 호황기에도 그 격차는 15,000달러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2008년이 요때입니다. 요때. 예, 제일 왼쪽에. 이때 일단 주식 호황기다 정말 난리가 났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주식을 살 때도 15,000달러밖에 안 높았는데 네. 지금은 그보다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은 최악의 미국 부동산 과열 구간이다. 네. 자,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새 집이 헌 집보다 싸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헌집이 막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에 다 있고 새 집은 저기 이제 뭐, 외곽에 있나? 뭐 그런 뭐 지역적인 부분의 통계일 수도 있고요. 네. 예, 뭐 일부 예를 들면 뭐 비싼 지역, 뭐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로스앤젤레스나 뭐 이런 기업 이제 일부 뭐 비싼 지역과 같이 통계를 내다 보니까 약간의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은 이 매물 가격이 새로운 신규 주택보다 더 비싸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얘네들도 지금 왜 비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 2008년도에 어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주식 붐이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붐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현상이 한번 일어났었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한번 일어난 후에 한 1년 뒤에 또 2008년 금융위기가 또 터졌다라는 네. 것을 또 연관지어서 예, 지금 또 새 집이 헌 집보다 더 싸지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뭐 벌어지고 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미국 주택 시장이다. 그러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6월 이후로 처음으로 기존 주택보다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해진, 그러니까 새 주택이 더 싸진 그런 상황이고요. 새 주택의 중간값이 41만 7,400달러인데 기존 주택 중간값이 41만 9,300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니까요. 뭐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좀 차치해 두고. 그리고 2021년 제외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 주택 시장 붕괴 이전이 200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이 기존 주택이 더 비싸진 이유는 당연히 30년물 미국 몰기지 금리 자체가 지금 63%가 이자율이 4% 미만이래요. 예, 이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뭐 여러 이야기를 제가 실시간으로 좀 가끔가다 연락을 드리면 지인을 통해서 뭐 매물이 나오면 그냥 싹싹 없어진대요. 하루 이틀 만에. 근데 그거를 뭐 누군가가 뭐 현금으로 그냥 바로바로 사간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여전히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이자율이 뭐 최대 7%.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4주 연속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사를 안 가고 매물도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매물 공급이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 자체가 어떤 가격이 올라가는 왜곡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낡은 것보다 저렴하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분석가가 이렇게 마지막에 멘트를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딱 그 다운타운 지역에 있는 집들은 좀 오래된 집들이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도심에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외곽 지역에 있는 집들이 이제 새 집인 경우가 그렇죠. 많아서 신도시. 조금 가격이 낮다.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렇게 하면은 새 집 주인분들이 오우 이거 바로 주겠네요. 그러면. 두꺼비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새 집이 더 싸니까 헌집 줄게 그럼 오 비싼 집 준다고 하면서 그렇죠. 당장에 받을 것 같은 예, 미국 그러니까 시장.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모기지 금리가 근데 조금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좀 어떻게 됐나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최근 30년 모기지 금리가 4주 연속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뭐 향후 주택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지금 매물이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은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다시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그래도 긍정적인 또 지표가 나와서 가지고 나왔고요. 다음 데이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공매도가 사상 최저치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진짜요? 야, 이거 보세요. 지금 그럼 공매도가 다 약간 그 시쳇말로 털린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원래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공매도가 막 사상 최고로 치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블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네. 뭐 고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헤지펀드들에서는 사실 많은 이제 롱숏을 또 두고 네. 하는 그런 전략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자체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 저도 이제 들었던 뉴스가 좀 꽤 됐는데 네. 헤지펀드가 이제 공매도로 큰 손실을 봤다라는 것이 사실 한 2, 3개월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대비해서 그때 당시에 여러 시장에 대한 뭐 매크로 지표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과열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연초에는 또 AI 버블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헤지펀드들이 일부 또 공매도의 손실을 좀 봤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제 상승장을 시작으로 지금 보게 되면 이런 AI 자체가 어찌 보면 과열되고 있는 특히나 빅테크 어떤 쏠림 현상이 또 일어나는 부분도 이런 부분과 같이 또 연결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위 기업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워낙 높아졌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공매도 수치를 봤을 때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 지표를 보게 되면 제목에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지금 이게 maybe bearish sign이 될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 이만큼 과열돼 있고 공매도가 정말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조금 더해지면 네. 예, 오히려 시장 자체가 더 취약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염두에 둬야 된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보통 10% 정도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정말 과열돼 있는 공매도 수치가 네. 이 정도로 보고 있고 20% 이상이 되면 정말 베리시한 정말 이제 뭐 하락을 거의 다 시장에서 대부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준점을 많이 삼고 있기 때문에 10%와 20% 내외로 사실 과거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10%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미국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네.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이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고 있네요. 봄원. 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동결, 뭐 인하 이런 단어들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예. 인상이라는 단어는 뭐 닐 카시카리나 예. 이분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뭐 점도표 점도 이분이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어. 카시카리 혹은 이분이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이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표정이 예. 오히려 카시카리는 올해 한 번 금리 인하할 수 있어. 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전도표 이후에.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인상 얘기를 오히려 했으니까. 예. 자,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도록 인상은 하겠습니다. 좋으신데 저분이. 인상은 좋죠. 네. 예. 근데 금리를 다시 인상. 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 했는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연준은 아직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가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된다. 숫자가 딱 2를 찍었을 때. 2.00%. 네, 그거 아니면 네. 금리 인하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현재 연준의 정책 기조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정말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이렇게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현재 통화 정책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금리 변화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함부로 우리가 단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 거죠. 경제는 좀 강하지만 활동, 그러니까 이제 노동시장을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액티비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동시장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활동은 좀 완만해졌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미국 은행 수가 좀 감소하는 것이 좀 우려된다라는 그런 마지막 이야기까지 해서 전반적인 어떤 연설의 톤이 지금 이런 톤인데 정말 매파적으로 좀 발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보험원 이사는 정말 매파적으로 발언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미국 은행수 얘기 나왔었는데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 주가가 하락한 게 미국의 그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게 침체나 좀 이렇게 불안한 징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미국 경기 좋고 뭐 GDP 보고 지금 소비가 여전히 좋고 막 이런 빅테크 기업들 돈 잘 벌고 여기에 취해 있을 때 어쨌든 이 뭔가 무너지고 썩어가는 것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조금이라도 심리가 무너지거나 뭐 하면은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악재들이기 때문에 예. 이걸 또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스트레스 테스트도 미국 대형은행은 일단은 어느 정도 더 완화돼서 패스가 된 그런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약간의 그 우려가. 어떤 뭐 트리거가 될 만한 그러한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풍월롱님이 성격이 삐딱한 것이 노처녀인갑네. 맞아요. 명확하게 하셨어요. 예, 조금 나이가 있는 처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아봐 주셔서. 자, 바로 라파엘 보세 여는 정체. 여는 정체? 아니 저는 아니 저요. 이분은 남자잖아요. 노총각이겠죠. 노총각이라는 여자. 너무 웃겨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라파엘 보스텍 이분은 4번의 금리 인하 완전 극과 극이네요. 이분은 올해는 연말에 한 차례, 네. 그리고 내년에 4번의 금리 인하 정도 예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라파엘 보스텍 연은 총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오피니언 리더로서 많이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왜냐면은 과거 시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추신 그러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데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나는 올해 4분기 연방기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믿고 있다. 예, 이거 제가 이제 직역을 해가지고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4번이나. 예, 그리고 4분기니까 10월에서, 그러니까 9월은 아니에요. 9월은 아니고 11월 아니면 12월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제가 근데 보면서 이분도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모르시는구나. 시장 잘 모르네. 몰라. 잘 모르네. 네, 그러니까, 다시 배워야겠네. 그러니까 잘 맞추셨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얘기 있어요. 추가 인하, 금리 동결, 심지어 금리 인상. 그러니까 적절할 수 있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있다. 아니 뭐야. 그래서 데이터와 현장 상황으로 지침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려갈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모르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좀 길게 말씀하셨구나. 인생 앞으로 모른다라는 것처럼 연준의 이런 결정도 모른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노동시장은 완화되고 있는 과정이지 느슨하진 않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하죠. 약간 여기 걸치면 저기 되고 여기 걸치면 이렇게 되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25년 또는 그 이후에 2%까지 떨어질 거죠. 이분도 이제 좀 완만하게 떨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게 되면서 아직 정말 모르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많은 좀 두리뭉실한 그러한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풍얼롱님이 저를 얘기한 게 아니라 봄원 그분을 얘기한 건 제가 피해식. 사실 제가 어저께 모니터링을 하는데 좀 약간 상처받는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어제요? 네. 그러니까 제 이제 이전에 있었던 뭐 글로벌 인터뷰 모니터링을 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정한. 그러니까 어느 날은 월가의 뉴스레터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날이 있고 또 어느 날은 글로벌 인터뷰 모니터링을 쭉 하는 날이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댓글에 말이 너무 많다. 자꾸 중간에 끼어들지 말아라. 이런 댓글인데 그거를 되게 나쁘게 쓰셔가지고 상처받았는데 또 상처 안 받은 척 제가 막 댓글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피해의식이 지금 쩔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돈 앵커님이 사실 겉을 보면 되게 딱딱하죠. 근데 되게 강인하고 되게 여리셔. 저 되게 어려요. 상처 잘 받고. 진짜 저도 이제 저 어그레시브 일기 써놨다니까요, 박 팀장님. 어그레시브. 네, 정말 여리세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는
네이버 웹툰으로 가시죠. 아, 네이버 마이크로는 웹툰? 왜냐면 많은 분들께 아시는데 오늘 벌써 30분이 됐네요. 예, 지금 네. 목표가만 좀 볼게요. 그냥 네. 목표가만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월가 IB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뭐부터 해서 파이퍼 샌들러까지 뭐 150불에서 뭐 175불까지 예, 다양하게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 의견도 거의 매수 또는 비중 확대까지도 했는데 UBS만 예, 목표가를 2불 낮췄습니다. 2불 낮췄어요. 2불. 예, 그래서 155불에서 153불로 낮췄다. 그리고 중립 의견을 내놨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뭐 전망이 어떠한가, 그건 뭐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자금 조달을 통해서 나온 여러 이제 뭐 한 4천억 좀 넘죠. 4,5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이 조달 비용으로 이제 IP 사업 확장을 이제 계획에 나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IP 사업 지금 나오고 있는 네이버 웹툰에 여러 IP 또는 뭐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있어가지고 자,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IP 사업에 대한 확장이 있어야 그렇죠. 또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아마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지난 2월에 그러니까 작년에 대한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첫 연간 에비타가 흑자 달성을 했다. 그 부분이 사실 이번 나스닥 상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도 IP 이런 성장에 대해서도 향후 우리가 좀 팔로우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도 많은 드라마 컨텐츠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 부분 같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사실 박 팀장과 저의 케미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게 만담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좀 약간 이제 수위 조절을 하고 있어요. 너무 또 이제 농담을 하면 혼나니까 잘 조절해가면서 여러분의 아침, 피곤한 아침을 상쾌하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한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원 팀장은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